조선일보의 사설과 조국의 행태를 봅시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씁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해병대 사단장 그래서 뭐 수사심의 무슨 위원회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송치 의견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야. 법에 근거가 없고 규정에도 없는 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니까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거 불송치하는 게 맞네. 이러고 거기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비판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특검법은 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부실투성이다. 조선일보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작정한 것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진상규명보다 정치 공세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쭉 이어서 이 문장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조국 혁신당조차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겠나. 조국 혁신당도 해병대 특검 법안에 대해서 불만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걸 왜 조국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지 나는 그걸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야당 제2당이잖아요. 야당으로서. 제1야당이 민주당이고 제2야당이 조국혁신당이고 제3야당이 누구겠어요? 개혁신당인가? 뭐 그렇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고. 그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제3당인 야3당이 야권 제3당이 누구겠어요? 이준석 아니야? 그 이준석이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안 하고 이준석 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조국이 저런 짓을 하는지. 그럼 이준석이 하라는 건데 정말 웃기는 거죠. 이 조국은 항상 말은 그럴듯하고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는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번번이 그래요. 자기가 추천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을 특검으로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특검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하더라도 하는 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조국의 저 행태에 대해서 누구도 묻질 않더라고 저게. 그냥 그러고 끝났어. 자, 국힘당 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봅시다. 네 사람이 나왔는데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나경원은 사학비리 가문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금수저 물고 지금까지 온 사람이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원희룡은 누군가요? 원희룡은 무슨 수능 시험에 1등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국 1등을 했다 그러고 사법고시에 1등을 했다 그러고 그러던 놈이 뭐 사법 연수생엔 뭐 길거리에다가 오줌 싸가지고 뭐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파출소를 다 부시고 그랬다면서. 단 한 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을 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뭐래요? 김건희 가문의 프로젝트로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원희룡이잖아.
윤상현을 봅시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윤상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어요. 전두환의 사위였어요. 전두환의 딸하고 결혼했죠. 그랬다가 거기 두 아이를 낳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롯데 가문의 사위가 되죠. 전두환이 이제 뭐 힘이 없어지니까 재주는 좋아. 그래서 수백억 재산 가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73년생 한동훈,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수사한 것은 반드시 재수사를 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녀석도 학교 다니다가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소년급제한 거죠. 소년등과. 그러니까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애예요. 어떤 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 국힘당이에요. 내가 국힘당은 그래서 조폭 조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될지 한번 봅시다. 원희룡이 될지 한동훈이 될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되든 간에 그것은 조폭 조직이다. 국정농단이라고? 문자 보낸 김건희 여사 책임이 사라지고 남은 건 감히 명품 가방 수수엔 반성 없고 수직적 당정 현실만 드러냈다. 사적 연락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니고 이것은 국정발광이죠. 발광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김건희, 한동훈 직접 연락이 문제, 본질 수백 통 카톡, 국정농단 우려. 박지원이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6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김건희 문자 파동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부인과 정권 2인자 간의 권력투쟁, 폭로 정치 등 음모가 횡행한다며 이 사안이 국정 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박지원이 김 여사가 지난 1월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에게 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민께 사죄하고 싶으니 당에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동훈은 이를 무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양쪽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유승민은 또 뭐라고 떠들었냐면 영부인이 가방 문제를 갖고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냥 하면 되지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CBS 이철희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을 보고 놀랐다. 총선을 앞두고 당과 상의할 수는 있지만 한 위원장이 씹으면 무시하면 아니 본인이 사과를 하면 되지 않냐 이같이 말했다. 이 박지원이든 유승민이든 김건희의 국정농단이고 윤석열의 직무유기고 한동훈이 약올리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 얘네 셋이서 서로 국정발광을 한 거예요. 국정발광의 사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재명 팩폭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숨을 멎을 뻔했다. 하나만 묻겠다. 이걸 몰랐나? 이재명이 한 얘기인데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이재명이 뭐라고 이 팩폭을 했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돈 빼돌려가지고 해외로 내보내서 북한 주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재산 해외 도피로 처벌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색이 참여정부의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또 경기도의 대북 인도적 사업을 총괄하는 부지사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북한에 50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주기니까 김성태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 이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김성태는 북한한테 그 합의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또 평양 가가지고 그 합의서 공개 합의서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북한과 교섭했는데 거기는 아무 대가를 주지 않고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서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삼척 동자도 알 일을 이화영 부지사는 모르고 북한에 약속을 했다. 또 북한은 10월 달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 달에 왜 이행 안 하냐고 화내면서 쌍봉을 보고 대신 내달라고 그랬다. 이거 북한도 바보입니까?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몇 달은 걸치고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10월 달에 약속했는데 11월 달에 약속 안 지켰다고 화내면서 50억 주기로 했는데 쌍방울 네가 대신해라 그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하튼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의 실상입니다. 네. 검찰공화국의 실상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180석을 가지고 사건 조작죄, 법 왜곡죄를 넣기만 했으면 이런 문제로 간단하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김영민 의원이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때가 아니다. 그럼 때가 언젠데? 역풍 볼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애시당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문재인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 공소시효도 배제하고 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방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정말 바보들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친문 세력이.